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최근 금융주들은 정책 모멘텀에 의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시배당 도입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외 경제의 불안정한 회복세로 인해 낙관적인 시각을 갖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책 기대감보다는 금융지주들의 과거 데이터와 앞으로의 전망을 토대로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기준 금리는 2012년부터 2016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한 이후 15개월 동안 인하를 하지 않았었는데, 현재에도 2025년 5월에 2.5%로 인하한 이후 6개월 동안 인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인하 가능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과거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고환율 등의 문제로 인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준금리 2.5%가 장기간 이어지던 시기에 은행들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비슷하던 시기에 국내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현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8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2026년 가계부채 증가세도 소폭 둔화되고 전체적인 대출 증가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장기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실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을 보더라도 기준금리가 동일했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율이 매우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기업대출 규모와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장에는 은행들의 실적에 무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및 가계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과거에 비해 고정이 하여신 비율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고정이 하여신 비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기는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계대출 부문에서도 은행들의 연체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카드사, 캐피탈 등의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IS 비율을 보면 모든 은행들이 규제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서 양호한 자본적 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정이 하여신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손충당금은 양호하게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과거와 같이 가파른 실적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없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금융지주별로 과거 데이터와 앞으로의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비슷했던 시기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와 앞으로의 전망치를 비교해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우선 KB금융은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R도 과거에는 4배에서 6배 수준을 보였지만 현재는 8배가 넘어가면서 저평가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주주환원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우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인지 주가도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신한지주도 2027년까지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KB금융과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KB금융에 비해 PER이나 PBR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당 순이익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한지주도 현재 가격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에 비해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2026년에는 4%가 넘어가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PER이나 PBR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전성 측면에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를 하기 힘든 금융주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금융지주에 비해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금융지주를 제외하고 국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도 가장 낮은 건전성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금융지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결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JB금융지주도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고 주가도 많이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4%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배당 성향도 이미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방금융지주치고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그래도 동남아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NK금융지주는 과거에 배당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와 비슷한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배당 성향은 소폭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ER이나 PBR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JB금융지주에 비해서는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을 보면 JB금융지주가 BNK금융지주보다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금융지주는 최근 2년 연속 배당 삭감을 보여주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앞으로는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건전성 문제가 따라다니고 있어서인지 배당 성향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건전성 측면에서도 불리한데 배당 수익률도 앞에서 확인한 JB와 BNK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으나 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은행들에 대한 교보증권의 전망 자료입니다. 자료에서도 보이다시피 상승 여력과 순이익 ROE, PER, PBR, 배당금 등에 대한 전망들을 확인해 보시고 은행들끼리 비교 분석하시면서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들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을 하신다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신다면 우리금융지주나 BNK금융지주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냥 중간만 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금융지주나 JB금융지주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IM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이지도 않고 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지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개인적인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